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당연히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겠네요. 1번,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부등호를 넣어보면 지금 기대 수익률이 더 작은 거잖아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작을 때 투자하실 거예요? 투자 안 하죠. 그러니까 X죠. 그 다음 2번, 평균 분산 지배원리,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투자 결정하는 내용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수익,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표준 편차가 위험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이 동일할 때 B의 위험이 더 크면 우리는 B를 선택하나요? A를 선택하나요? 당연히 A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A 투자안이 선호된다. 2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3번.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지는지 볼록해지는 게 경사가 급한 거였죠. 공부를 했었는데 어떻게 기억했었냐면 이렇게 했었죠. 위험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번지점프 기억나세요? 위험을 싫어할수록 번지점프를 싫어할수록 번지점프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많이 요구한다. 그래서 대가를 많이 요구할수록 대가를 많이 먹을수록 배는 볼록해진다. 그래서 볼록해졌던 거죠. 경사가 급해지는 거예요. 완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정확히 이 얘기예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 4번.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랬는데 위험이 커진 투자일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거죠.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상쇄관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X. 5번.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더하기 예상된 물가 상승률이었죠. 그럼 무위험률이 상승되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은 더 커져요. 시간에 대한 대가를 더 요구하니까.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답은 2번이네요. 정말 쉽죠? 그 다음 2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하에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부동산을 사놓으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죠? 그래서 자산 가치가 하락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현금 자산을 갖고 있으면 물가의 상승에 따라 똑같은 돈을 이제 못 사게 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얘를 인플레이션 효과라고 했었죠. 근데 부동산을 사놓게 되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얘를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건으로 바꿔두려는 투기 심리가 발생한다. 걔를 바꿀 환자의 물건 물자, 환물 투기 심리라고도 얘기했었죠. 그 다음 2번. 체계적 위험이 떴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피할 수 있다 없다를 바꿔내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대요.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덤빈 놈 피할 수 없다고 그랬죠? B는 우산 쓰면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피할 수 없다죠. 체계적 위험은 효율적의 할아버지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1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3번. 위험 조정 할인율은,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 얼마나 답이 쉽습니까? 3번. 위험 조정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의 또 다른 표현이었어요.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커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요. 높게 조정. 위험이 작아지면 위험할증률이 낮아짐에 따라 요구 수익률이 낮게 조정되죠. 요구 수익률로 나중에 할인합니다. 그래서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이다. 5. 4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가 되면 이 투자자는 아무리 용쓰는 재주를 동원해도 얘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신이 감당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겠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는 체계적 위험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5입니다. 그 다음 5번. 효율적 프론티어는 효율적 전선이라고도 표현했죠.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의 모임. 그래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애들. 그래서 동일 위험에서 수익률이 더 낮은 애들을 지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지배의 원리에 의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얘는 동일 수익에서는 위험이 제일 작은 애로 위험이 큰 애들을 지배했어요.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 투자 대안을 연결한 선이다. 그래서 얘는 우상향하는 곡선이 됐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3번.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죠. 경기 변동, 이건 경기 침체예요. 변동 중에서도. 그리고 이자율이 상승되면
아무리 시장에서 개별 투자한들의 분산시켜봤자 얘는 다 떨어져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 3총사가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 이자율의 상승입니다.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 불가능하죠. 계속 나오네요. 계속. 그 다음 2번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그럼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아예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정도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투자 안에 집중 투자한 것보다는 나눠놨으니까 분산 투자 효과를 약간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정도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타납니다. 물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로 발생할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제일 좋지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2번도 틀린 문장. 3번.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우리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마이너스죠. 상황계수는 양의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므로 위험 분산 효과가 더 커지죠. 그래서 어떤 한 투자의 수익률이 떨어질 때 다른 투자는 수익률이 올라간다면 반대 방향 움직이는 거잖아요. 평균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였습니다. 커지는데 작아진다 그래서 X. 그 다음 4번.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됐었죠. 우리 MM으로 어떻게 배웠죠? 무여접, 무여접.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 만나는 점 아니죠. 교차하는 점 아니죠. 접하는 점입니다. 포트폴리오 결정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러니까 무효점만 외웠으면 이 문제 풀었겠네요. 그 다음 5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리면 투자 금액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투자 자산 수를 늘린다는 얘기는 계란을 나눠 담는 바구니 수를 늘리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투자 자산 수를 늘리면 분산시킬수록 체계적 위험이 주나요? 비체계적 위험이었죠. 문제에서 계속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 줄면 체계적 위험 플러스 비체계적 위험이 총위험인데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음에 따라 총위험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총위험은 절대로 체계적 위험보다 더 줄진 않겠죠.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다 줄이면 총위험과 체계적 위험이 같아질 겁니다. 체계적 위험은 절대로 줄일 수가 없으니까. 되셨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투자론 정말 잘 공략해 주셔야 돼요. 투자론의 비중이 31회 때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32회 때 똑같이 낮아지라는 보장 없어요. 다시 7문제, 9문제까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